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5월도 세린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던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5월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가고요. 다음 주면 벌써 6월 첫째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6월은 어떻게 보면 좀 반기, 그러니까 한 해의 턴어라운드 하는 또 시점이기 때문에 또 6월 나름대로의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과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지 한번 저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다음 주는 6월 첫째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과 관련한, 특히 미국의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6월 1일 날 발표가 되죠. 토요일 날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3일에는 ISM 제조업 PMI가 나오고요. 이제 수요일에 ISM 서비스 PMI가 나올 예정이다. 그리고 화요일에 졸츠를 시작으로 해서 수요일에 ADP 민간 고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분기 노동 생산성과 노동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인 고용 보고서가 이렇게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정에서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2일에 있을 예정인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는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국내 헬스케어 섹터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데, 바이오 USA를 행사하고요. 그리고 미국 임상종양학회라고 할 수 있는 아스코가 열리고 있다, 또는 열릴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BOC, 캐나다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좀 중요한 게 ECB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릴 예정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4.5에서 4.25%로 25bp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날 보면 연준에서 미국 금융개정, 뭐 미국 가계 자산이나 부채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정부의 부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금융개정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1분기에 주시장이 꽤 나쁘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가계 자산은 꽤 많이 늘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식량 지수나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CPI에 선행하는 지표들을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시장 얘기. 온리비아.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온리 엔비디아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연초 이후에 13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S&P 500 지수는 얼마나 올랐느냐? 10%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갭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S&P 500도 뭐 10% 정도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이만큼 이제 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연초 이후에 대략 4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엔비디아가 1조 6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요. 비중으로 따지면 35.3%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매그니피센트 7인데 그 중에서 애플하고 테슬라를 빼고요. 나머지 요 빅5 기준으로만 보면 무려 68%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 비중의 시총 상승 기여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가 다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목을 세미월드라고 뽑았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열이냐 아니면 쏠림이 심하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 가장 핫한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는 이 티커가 SOX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SPX거든요. 이제 보통 시장에서 볼 때. 자, 이랬을 때 이 두 개의 상대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사상 처음으로 이 데이터가 1994년 5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때부터 집계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S&P 500 지수를 상회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5월 28일 기준이에요. 5월 28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보면 처음으로 상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촬영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0.9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레벨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높았던 시점이 언제냐? 뭐 이땐 익히 잘 아시죠? 닷컴 버블 당시가 0.95인데 지금 현재는 그때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반도체가 현재 시장을 정말 하드캐리하고 있고 그 앞단에는 앞서 엔비디아도 보시게 됐지만 가장 큰 뭉친 바로 인공지능, 즉 AI라고 하는 게 현재 큰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핫한 테마이고 이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때가 이제 22일 장마감 이후였고 23일부터 약간 시장이 아리까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채 수익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상승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월스파에서도 이전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해 드렸고 제가 진행하는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베어 스티프닝은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당연히 이렇게 높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약간의 곡선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티프닝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년물과 장단기 금리 차간에 역전되는 형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플래티닝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평평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플래티닝에 대한 걱정보다는 스티프닝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높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스티프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즉 강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베어, 약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불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발생하는지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이 불, 즉 강세 스티프닝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금리가 더 빨리 내려오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금리가 더 빨리 내려와서 수익률 곡선 자체가 이렇게 스티프닝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베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즉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스티프닝해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반길 만한 건 뭐냐? 강세 스티프닝을 기대하겠죠. 왜냐하면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단기 금리가 내려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가 인하한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베어 스티프닝은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도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했었고요. 물론 올해 들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했겠지만 이 상승폭이 상당히 가팔라졌던 시점이 바로 4월달 이때였습니다. 이때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잠깐 놀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웃기보다는 좀 주의할 거는 뭐냐면 23일 같은 경우, 지난주 23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10% 가까이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하락하는, 그러니까 S&P 500 내에서 500개의 기업 중에서 400개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간밤에 그러니까 움직임도 보면 엔비디아가 버티고 나머지 기업들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자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좀 더 높아지면 달러의 움직임도 강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보면 달러원 환율이 지금 1375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만큼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의 상승 압력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주에 지금 어찌됐건 ECB가 금리를 인하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유로화의 약세 요인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페이지가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화살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테크니컬하게 얘기를 하는데,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상향 돌파할 때를 뭐라고 하죠? 바로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단기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면 달러의 가치도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는 금융시장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표가 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2일날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했죠. 이걸 유가,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주봉 기준으로 보면 200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번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려보면, 최근 한 3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계속해서 장기 수렴의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 끝단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유가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술적 흐름에서는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방으로 갈지 또는 상방으로 갈지 둘 다의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대략 한 22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고 있는데, 요거 원래 6월 말이었는데 요게 올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이 같이 동반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어느 한쪽으로 튀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중간중간에 지정학적 이슈들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뭐 얼마 전에 이란 대통령이 서거하기도 했지만 뭐 그게 큰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구, 가자 지구의 라파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간밤에도 보면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라파 지구에 대한 공격이 앞으로 한 7개월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일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는 글로벌 경기 선행 데이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인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과 ISM 제조업 지수 간의 상관관계도 꽤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수출이 이렇게 돌아서는 것만큼 보시다시피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는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지도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역사적으로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것은 반도체죠. 지금 1월에서 4월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 그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다시피 반도체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50%가 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빅2인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익에 대한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 수급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물론 5월 달에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뭐 나쁜 모습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2통화정책회의가 6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시점도 그렇고 지난 4월 통화정책회의 이후에도 그렇고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25bp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연내에 대체로 이번에 포함해서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또 하나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물가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는 좀 다른 차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유로존 내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이번에는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고,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죠. 실제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3.4% 증가를 보였던 임금 상승률이 올해 지금 1분기 예상치, 잠정치이긴 하지만 이게 4.9%까지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물가를 높일 수 있다, 자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는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인하를 해보고 다음 차기 회의, 특히 이제 9월이나 12월 이럴 때 인하를 단계적으로 해가자라고 하는 게 유로존 내의 스탠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미국 고용시장 데이터가 나오는데 좀 빠르게 말씀드려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ISM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수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다만 S&P에서 발표되는 미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다시금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워낙 한 달 간격으로 들쑥날쑥한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건 좀 추세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는 S&P 데이터보다는 ISM 데이터에 좀 더 중요하게 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중에 세부 지표 중에 고용시장과 물가 상승과 관련한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서비스업의 고용 데이터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모두 동반해서 이렇게 물가 데이터가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고용시장의 퀄리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퀄리티라고 하는 게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의 비중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인, 즉 네이티브보다는 포리너, 이민자들의 채용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고, 또는 숙련된 일자리보다는 비숙련된 일자리의 증감이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용시장 데이터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힘드니까 제가 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그 주별 고용 상황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업률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중부는 어차피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주요하게 산업지대가 이렇게 해안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의 실업률이 어떻죠? 가파르게 올라가고, 텍사스나 애리조나나 플로리다를 제외하고는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서 실업률이 지금 기준이 4월 기준은 3.9%였는데 이 3.9%를 상회하는 주가 대략 19개 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샤메 법칙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최근 12달 동안의 가장 낮은 실업률과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률 평균의 차이가 0.5%포인트 이상이 되면 그게 뭐다? 침체의 선행지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법칙인데, 이걸 충족하는 주가 지금 20개 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지금 기준이 0.5%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이 0.5%포인트를 훌쩍 상회하는 주가 전체 52개 중에 20개 주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뭐 워싱턴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이런 쪽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레곤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종합한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캔자스시티에서 나오는 연은에서 발표하는 노동시장 환경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표가 24개나 쓰입니다. 24개의 지표를 가중평균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값이면 노동시장 상황이 장기 평균을 상회한다라고 하는 거고, 마이너스 값이면 장기 평균을 하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떠냐? 0.53이니까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고용시장이 나쁘지는 않은데 냉각되고 있네?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걸 볼 수, 이게 지금 역축입니다. 역축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시점을 눈여겨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베어 스티프닝이 다시 될까? 작년 4분기 그리고 올 4월 초에 보였던 그런 움직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전반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
지금 2분기 추정 경제 성장률이 3.5%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준 기조가 좀 매파적이다라고 하는 것. 최근에 연준에서 나온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매파적인 내용들을 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연준 위원들도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채 입찰 수요가 좀 부진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부진하게 되면 채권 가격 자체가 하락하게 되겠죠. 반대로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한 기술적 경고음들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렸고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고용시장, 냉각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는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도 방대하고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충분히 시장에서 가져가야 할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 주 잘 쉬었다가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